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차선을 늘렸는데 이전 대비 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잇는 강변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접속 구간 방면 차량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정체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분 신호등에서 오는데 1시간 46분 걸립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정도 늦으세요? 40분만 왔다가 오는데. 지금 뒤에 밀린 거 보면 지금 구포 저 다리 있다며 그 밑에가 밀려가 있어요. 1시간 반 걸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고 지금 같이 합류하는 자체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저 득철에서 못 빠져나가고. 며칠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현상도 극심해집니다. 꼬리 물기가 길어질수록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도 난무합니다. 정체를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이런 정체가 3km 구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의 시작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종점 구간. 고속도로와 강변 접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이 덕천 나들목으로 몰리며 만덕로로 빠지는 차량과 얽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차선 변경 방지 시선 유도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 구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북구청에 문의하자 하소연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민원 전화를 한 3건에서 5건 정도 받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북구청에 보낸 공사 안내문입니다. 덕천 나들목의 차량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갓길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어떤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로를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합류 지점에서 정체가 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한번 해봤는지 한번 의구심이 가지고요. 만약에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책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상급기관, 저희 지역본부 본사에 보고를 다 했고 뭐 때문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차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요출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은 이른바 노인과 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에 치중해온 인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지난해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의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 대응을 위해서 주요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인 주거, 교육,
양육, 일자리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위주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시는 난임 시술 중단의 경우에도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 수당과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부산 청년 문화 패스를 현재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는 또 고령층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ESG 센터와 하하 센터를 16곳으로 늘립니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1984년 건축돼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인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쪽 개방과 개방 철회를 반복해온 부산시장 관사 개방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연 집이란 의미를 담아 도모헌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기법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창의적 시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공간으로 변모됐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소규모 국제행사와 학술회의도 가능해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층 다목적 문화공간에는 개관식에 맞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일대기 작품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외국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에 백남 선생의 모든 자료를 갖고 온 전시라서 이것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즉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의미로서 전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공간이 이 백남 선생의 귀국하는 귀국전과 시민의 품으로 이 건물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 한 컨셉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도모헌에서는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관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정원 문화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도모헌.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모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4차례 유찰 끝에 수의 계약이 결정됐지만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야 하는 등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입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6년간의 촉박한 공사 기간과 높은 난이도, 10대 대형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 조건 등이 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이 참여했지만 단독 입찰이란 이유로 유찰됐습니다. 국토부는 거듭된 유찰에 공사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설계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2곳에서 3곳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3차 입찰에도 현대건설만 참여하며 유찰. 9월 초 4차 입찰 역시 추가로 참여한 업체 없이 유찰됐습니다. 5개월가량을 시공사 선정에만 허비하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재입찰을 하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조선공사가 늦어질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과 접근 교통망 건설 등 관련 사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선공사는 사업비만 10조 5,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공항건설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토목공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이 수개월 표류하면서 정부가 고집하는 연내 착공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조건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특혜 논란과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을 백지화하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시민 알 권리 침해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개발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아 계약의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됩니다.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절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기업의 특혜를 제공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시민공감 등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부지조성과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기 단축을 위한 공법을 도입하고 불경 지역 기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9년에 적기 개항까지도 지금 힘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가덕신공항 건설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방식을 그거를 명확하게 국토부가 밝혀달라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분들 불경 기업 참여 20%라든지 이렇게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서 공기 단축을 빨리 해야겠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과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반기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 목록에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입장권 한 장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융복합 전시 컨벤션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석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가을 축제의 달인 10월, 부산에서도 수십 개의 지자체 행사가 열립니다. 이 중 국제 행사만 10여 개, 부산시가 이들 행사만 묶은 페스티벌 10월을 내놨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락페스티벌 등 집계력이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관람객 총량을 증대시키고 참여 행사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끌어내어 페스티벌 10월은 17개 국제 행사를 3종의 통합 입장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체류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호텔 숙박형 상품도 내놨습니다. 또 백스코 야외에 거점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 행사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뒤늦게 결제 기능이 추가되고 온라인 누리집 검색이 안 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준비를 하더라도 필드 상황에 대해서는 똑같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대단히 사과를 드리지만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며 통합 입장권은 누리집을 통해 살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어느새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북구에서는 해마다 책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화명동 장미원에서 책을 주제로 한 강연과 공연, 체험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는 2021년 전국 최대 규모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구 단위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구는 책의 도시를 선포했고 매년 독서 관련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맞는 낙동 독서대전이 오는 28일과 29일 화명동 장미원에서 열립니다. 해마다 장소를 옮겨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는 공원 산책자의 북마크를 주제로 합니다. 공원이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책갈피가 된다는 뜻입니다. 5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체험과 전시,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카피라이터 박웅현 작가와 글쓰기 상담소 은유 작가의 강연을 비롯해 부산과 북구의 의미를 되짚어보거나 공원 이야기를 나누는 야외 북토크도 마련됩니다. 북구와 화명동과 관련이 좀 있으신 분들을 초대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은 했어요.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다든지 공원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좀 모시려고 노력했고, 또 생태 해설사와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 독립출판사와 함께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책방 홍보와 새마을 문고의 무료 책 나눔 행사, 각종 공연 등을 비롯해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이 같은 기간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여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름바다를 즐겼다면 가을에는 풍성한 거리예술 축제와 국제대회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다채로운 볼거리로 물들 광안리에서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서는 10월 5일과 6일 부산 거리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거리예술의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슬로건으로 멋진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개막작 허버트의 꿈을 비롯해 공식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등 총 20편이 광안리 해변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부산문화회관과 경성대, 남구대학가 일대에서 열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해양도시 우리 부산의 매력인 바다를 찾아온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행사와 연계해서 거리예술의 진수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외 초청작 7편과 공모작 13편, 수영구청 K마당 축제와 연계해서 참가작 4편이 바닷가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관광버스 춤에서 시작된 무용작품인 춤성캣과 관객 참여형 코미디 쇼에선 코미디언 김영희 등이 야외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또 국내 공모작의 경우 거리예술의 전문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무용과 서커스, 음악 전통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작품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한편 광안리 바닷가에서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패들보드 프로대회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패들보드는 다양한 종류의 보드 위에서 패들을 젓는 수상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프로와 아마추어, 16세와 14세 이하 오픈부로 나누어 경기가 열립니다.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와 해양 프로그램으로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다고 합니다.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객이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납니다. 추위를 너무 타서 겨울을 최고 싫어하는데 올여름에 그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겨울이 괜찮을 것 같고 여름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이 무더위를 피해 실내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 탁 트인 공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원하는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읽을 수 있고 너무 시원하고 쾌적해서 하루 종일 읽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 도서관은 딱딱한 교실이 아닌 놀이터처럼 꾸며져 아이들이 책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어 도서관 나들이가 즐겁습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집에서 읽을 수 없던 책도 읽을 수 있고 도서관은 일단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집중해서 잘 돼요. 휴가와 방학을 맞았던 지난달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이용자가 찾았습니다. 7월과 8월 부산 지역 51개 공공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직전 달과 비교해 15%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도서관 이용자는 32%가 증가했습니다. 올해가 가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그리고 요즘 고물가 시대를 맞아 도서관이 각각 만든 비서지로 큰 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도서관이 폭염 속 더위도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